1979년 세계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란 혁명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미국의 물가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는 흔들렸고 사람들은 종이돈 대신 금을 사기 시작했다. 당시 온스당 금값은 35달러에서 시작해 단 몇 년 만에 800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 전쟁, 불안, 그리고 달러 신뢰의 붕괴. 모든 것이 지금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세계가 다시 그때의 그림자를 떠올리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달러는 더 이상 절대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현상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다시금 금과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치 1979년처럼 말이다. 그때도 사람들은 비슷한 공포를 느꼈다. 베트남전 이후 쌓인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제를 공식 종료하며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통화 체계는 흔들렸고 종이돈의 신뢰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금값은 폭등했다. 사람들은 달러 대신 금을 사모았고 그 금은 공포의 상징이자 생존의 도구였다. 하지만 1980년 봄 갑자기 금값은 폭락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대의 금리 정책은 투기적 수요를 꺾었고 금은 다시 안전자산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때 사람들은 배웠다. 금값 급등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온다. 그러나 지금 2025년의 금값 랠리는 그때와는 다르다. 이번엔 구조 자체가 다르다. 당시 금값 급등의 배경이 물리적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공포였다면 지금은 달러 자체에 대한 시스템적 불신이 원인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하루에 10억 달러씩 이자가 쌓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고 재정적자 확대를 멈출 방법이 없다. 과거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신뢰가 문제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 정부의 갚을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달러의 약세는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1년 전보다 8% 하락했다. 반면 금값은 같은 기간 35%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화폐 체계의 이동이라는 신호다. 과거엔 미 국채가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국채마저도 신뢰를 잃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국 재무부를 믿지 않는다. 국채 대신 금을,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보유한 달러 예금 비중을 줄이고 금 ETF와 디지털 자산에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1979년에는 금이 인플레이션의 대체제였다면 지금은 달러의 대체제가 된 것이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일지당 금값은 10만 7천 원, 한돈 기준으로는 40만 원을 돌파했다. 서울거래소는 연휴 이후 금값이 41만 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 국내 금값은 추가로 2에서 3% 더 오를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와 주요 은행의 금 매입량은 이달 들어 전월 대비 25% 증가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금 계좌 신규 개설수도 급증했다. 금테크가 다시 열풍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상승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 금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보험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금값 상승은 과거처럼 거품일까?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일까? 1979년 금값 급등이 단기간의 투기적 열풍이었다면 이번엔 글로벌 경제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첫째, 화폐의 디지털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CBDC 같은 디지털 통화들이 실물 금과 함께 비국가적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돈, 즉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금과 암호화폐는 같은 논리 위에 있다. 달러의 대체제라는 점에서 말이다. 둘째, 미중 패권 경쟁이다. 1970년대엔 미국이 압도적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 중 하나이며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결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이미 금 기반 디지털 결제망을 논의하고 있다. 달러 체제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12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다. 이는 1967년 이후 최대치다. 그중 절반 이상이 비서방 국가들이다. 중국, 인도, 터키, 카타르, 폴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달러 자산 대신 금을 비축하고 있다. 과거엔 개인이 금을 샀지만 지금은 국가가 금을 산다. 그것이 이번 상승세가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다. 넷째, 지정학적 불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대만 해협 긴장. 세계는 언제든 불확실성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은 그런 불확실성의 보험이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은 오른다. 하지만 이번엔 전쟁이 터지지 않아도 금값이 오르고 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며 금은 다시 21세기의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그림자가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고한다. 금값 급등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었다. 지금의 급등세가 달러 불신이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면 신뢰가 회복될 때 급락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1979년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했다. 당시에도 모두가 금을 샀지만 3년 후 실질 상승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단순한 거품으로만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979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를 올려도 부채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은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무너진다. 어느 쪽이든 달러는 흔들린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자본은 비통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 은, 구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과거엔 달러가 강할수록 금값이 떨어진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러가 약하든 강하든 금은 오른다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투자 심리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황을 보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경우 금값은 즉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거래소 기준으로 한 돈당 41만 42만 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최대 5% 추가 상승 여력을 전망한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해외 결제 리스크를 대비해 금을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편입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금을 살 시기일까? 이 질문은 늘 반복된다. 하지만 이번엔 답이 다르다. 과거에는 언제 팔까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언제까지 보유할까가 문제다. 금은 단기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의 보험이 되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달러의 미래를 묻는다. 과연 미국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신뢰를 잃은 통화는 결국 그 지위를 되찾지 못했다. 로마의 은화, 프랑스의 리브르, 영국의 파운드 모두 그랬다. 그 자리에는 늘 새로운 가치의 상징이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 그 후보는 금과 디지털 자산이다. 금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온도계다. 신뢰가 무너질수록 금은 빛난다. 지금의 상승은 단순한 투기적 열풍이 아니라 세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달러 중심의 질서가 흔들릴 때 금은 그 균열의 틈에서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운율을 가진다. 1979년의 공포가 2025년의 현실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공포의 반복이 아니다.
그때와는 구조가 다르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금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나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도, 통화도, 제도도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신뢰의 상징이다. 지금 세계는 그 상징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금은 다시 한번 빛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단순한 투자의 불빛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1979년의 금은 공포의 결과였지만 2025년의 금은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된 선택이다.